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이라는 책은 3000여 년간 이어진 고대 이집트 역사와 이집트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인데요. 신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집트의 신들, 미라와 투탕카멘, 파라오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문화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도 이집트 역사나 이집트 신화에 대해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저 역시도 이집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도서를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좋은 도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이집트 문화나 역사에 대해 좋아하시는 분들은 낭독을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고대 이집트 해부도감, 곤도지로 지음, 김소영 옹김, 광민수 감수, 출판사 더숲. 왕조 성립 이전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는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수렵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구 왕조 성립의 초석이 되는 문화는 선왕조 시대에 등장했다. 기원전 4500년경에는 나일강의 북쪽인 하이집트에서 농경이나 목축을 했던 파이움 A 문화가 생겨났다. 남쪽의 상이집트에서는 파이움 A 문화와 마찬가지로 농경과 목축을 했던 바다리 문화가 탄생했다. 이 바다리 문화에서 나카다 문화가 발전했는데 농경과 목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배층이 생겨나면서 사회가 계층화되었다. 이는 뒤에 등장하는 왕조 시대의 기초가 된다. 선왕조 시대,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경. 기원전 4500년경 파이움 A 문화 탄생. 기원전 4000년경 바다리 문화 탄생. 기원전 3500년경 나카다 문화 탄생. 초기 왕조 시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680년경 제0왕조 나르메르.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다. 제1왕조 아하, 덴, 아제지브, 세메르케트. 덴의 시대부터 상하 이집트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 세메르케트가 사나이 반도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했다. 제2왕조 페리브센. 왕명을 새겨놓은 사각형의 틀 세레크에 호르크 대신 세트의 신이 그려졌다. 카세케미. 호르스 신을 섬기는 세력과 세트 신을 섬기는 세력 사이에 갈등이 조정되게 된다. 고왕국 시대, 기원전 2680년부터 기원전 2145년경 제3왕조 네체리케트. 네체리케트가 사카라에 계단 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세켐케트. 세켐케트가 계단 피라미드를 지을 계획을 세우지만 미완성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후니. 제4왕조 스네프르, 쿠프, 제데프레. 스네프르가 다슈르에 피라미드 2기를 건설한다. 쿠프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이로써 거대 피라미드 건설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카프레, 멘카우레, 셉세카프. 카프레가 기저에 제2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멘카우레가 기저에 제3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이때 왕권이 점점 쇠퇴하게 된다. 셉세스카프가 사크라에 마스타바 형식의 왕의 무덤을 건설한다. 제5왕조 루세르카프, 사우레, 니우세르레, 우나스. 태양신 라가 중요시되어 태양신전이 만들어진다. 사우레가 아부시르의 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우나스의 피라미드에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졌다. 제6왕조 테티, 페피 1세, 페피 2세. 페피 2세가 6살 때 즉위하여 60년에 걸쳐 장기 정권을 이루다 말년엔 점점 왕권이 쇠퇴하게 된다. 제7왕조에서 8왕조, 기원전 2200년경. 왕권이 점점 쇠하면서 각지에선 지방 호족이 대두되게 된다. 이에 국토는 혼란에 빠졌다. 중왕국 시대의 성립. 고왕국 시대 말기에 왕권이 쇠퇴하자 혼란에 휩싸인 상태로 제1중간기를 맞이하게 된다. 왕권이 실추된 후 각지의 호족들이 힘을 키워나가던 중에 특히 세력을 넓힌 것이 북쪽 헤라클레오폴리스와 남쪽 테베의 군주였다. 헤라클레오폴리스의 군주는 제9왕조로 테베의 군주는 제11왕조로 여겨진다. 남북은 끊임없이 대립했고 그러다 남북이 통일되고 중왕국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테베의 군주인 멘투호테프 2세였다. 제1중간기 기원전 2145년에서 기원전 2025년경. 제9왕조 10왕조와 제11왕조가 대립했다. 제11왕조 멘투호테프 2세. 멘투호테프 2세가 제10왕조를 멸하며 이집트를 재통일하게 된다. 멘투호테프 3세. 푼트로 원정대 파견. 중왕국 시대 기원전 2025년부터 기원전 1794년. 아메넴헤트 1세. 아메넴헤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는 제12왕조를 세우게 된다. 세누스레트 1세, 세누트레스 3세, 아베넴헤트 3세. 힉소스의 시대. 제12왕조가 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거점이 되는 도시를 동삼각주에 건설하고 그곳에 아시아인 용병들을 살게 했다. 제13왕조 파라오 중 호테프 이브레는 자신을 아시아인의 아들로 기록하며 아시아계 용병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다. 그들은 스스로를 힉소스, 이국의 지배자라 부르고는 이집트에서 이민족을 지배했다. 이집트인의 세력인 제17왕조는 이렇게 힉소스의 지배 아래서 점차 힘을 키워나가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힉소스와 충돌함에 왕권은 다시 이집트인에게 돌아간다. 제2중간기 기원전 1794년부터 기원전 1550년경. 제13왕조에서 14왕조 소베크 호테프 3세, 네페르 호테프 1세. 왕권이 약해지고 중왕국 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시아 지역에서 힉소스가 이집트에 침입하게 된다. 제15왕조 아포피스. 힉소스가 하이집트를 지배하여 왕조를 세우게 된다. 제17왕조 세케렌테 타우 2세,
세케렌테타우 2세가 힉소스와 전쟁을 일으켰다. 신왕국 시대의 멸망. 람세스 3세 이후로 람세스 4세에서 11세가 다스렸지만 이집트에 사는 리비아인들의 반란 등으로 왕권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 마지막 왕인 람세스 11세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 쇠퇴가 확실시되었는데, 이때 서서히 실권을 잡았던 사람이 아멘 대사자인 헤리오스였다. 그는 왕으로서 테베를 중심으로 상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이집트에서는 북쪽의 재상으로 후에 제21왕조를 연 스멘데스가 지배하게 된다. 이들은 적대 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제3중간기의 이집트는 서서히 분열이 이어지게 되었다. 신왕국 시대.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070년경. 제18왕조 아흐모세. 아흐모세가 18왕조를 세우고는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추방하게 한다. 아멘호테프 1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는 아시아의 군사원정을 나가게 된다. 처음으로 유프라테스의 북쪽 해안에 이르렀다. 투트모세 2세, 하트셉수트.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가 아시아로 군사원정을 나갔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아멘호테프 2세, 투트모세 4세, 아멘호테프 3세. 아멘호테프 3세 때 번영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아멘호테프 3세는 말카타 왕국을 건설한다. 아케나텐. 아케나텐은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에 수도를 테베에서 테렐 아마느나로 옮기게 된다. 투탕카멘. 아이. 호르엠헤브. 호르엠헤브는 즉위 후에 아마르나 시대의 흔적을 없애고 국내의 혼란을 진정시켰다. 제19왕조 람세스 1세. 장군 파람세스가 즉위하고 제19왕조가 일어났다. 세티 1세. 각지의 신전을 부흥시키고 시리아 등으로 군사원정을 나갔다. 람세스 2세. 시리아의 카데시에서 히타이트 군과 전쟁이 일어났다. 카데시 대전.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한 뒤에 각지의 신전을 적극적으로 건설했다. 메렌프타. 세티 2세. 투아스레트. 세티 2세의 왕비 투아스레트가 요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제20왕조 람세스 3세, 람세스 9세, 람세스 11세. 제3중간기 기원전 1096년부터 기원전 664년경. 제21왕조 스멘데스. 하이집트의 재상 스멘데스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제21왕조를 세우게 된다. 상이집트는 아멘 대사제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푸스센네스 1세, 제22왕조 셰숑크 1세, 오소르콘 2세. 제23왕조에서 제24왕조 기원전 810년경. 타니스 등의 각자의 왕조가 세워지고 제23왕조와 24왕조가 열렸다. 이들은 제22왕조와 한때 공존하게 된다. 제25왕조 피. 쿠시의 국왕 피가 제25왕조를 열었다. 샤바카. 샤바카는 24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통일하게 된다. 타하르카.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된다.
말기 왕조의 시작. 제3중간기 말에 침입해온 아시리아인을 격퇴하고 말기 왕조 시대를 연 사람은 후삼티크 1세였다. 그는 제26왕조를 열었지만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와해됨에 페르시아의 속주가 되었다. 그렇게 제28왕조 때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제31왕조 때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허나 페르시아의 지배도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침입으로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해방되게 된다. 이후 클레오파트라 7세 때 로마군과 대립하여 패배하면서 고대 이집트 왕조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말기 왕조 시대 제26왕조 푸삼티크 1세. 푸삼티크 1세가 아시리아를 추방하고 제26왕조를 열었다. 네카오 2세 제17왕조 캄비세스 2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홍해와 나일강을 잇는 운하를 완성하게 된다.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28왕조에서 29왕조 아마르타이오스. 아마르타이오스가 페르시아에서 독립하여 제28왕조를 열었다. 아코리스. 제30왕조 넥타네보 1세, 넥타네보 2세. 제31왕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가 이집트를 정복하여 지배하에 두었다. 마케도니아 시대 기원전 332년부터 기원전 304년경.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케도니아 왕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된다. 프롤레마이오스 왕조 기원전 304년부터 기원전 30년경. 프롤레마이오스 1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장군 프롤레마이오스가 프롤레마이오스 1세로 즉위, 프롤레마이오스 왕조가 열리게 된다. 프롤레마이오스 5세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 7세가 악티움해전에서 패배 이후 자살한 뒤에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며 고대 이집트의 삶과 죽음. 고대 이집트인은 사후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사와 선왕조 시대부터 극진히 장례를 치러왔다. 선왕조 시대 후반부터는 엘리트층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는 더 복잡해졌다. 신분의 차이가 생기며 이는 무덤의 크기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게 묘역이 확대되고 타원형인 수열 무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직각 모양의 대형 무덤이 나타났다. 그때까지는 자연 건조 미라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무덤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사체의 건조가 억제되고 이렇게 인공 미라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구왕국 시대까지는 사후에 부활하여 영생할 권리가 왕이나 왕족 등 일부 지배층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허나 구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자 오시리스 신앙이 대중화되면서 인공 미라 제작은 사회 하층민들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왕국 시대를 거쳐 제2중간기 말 사자의 서가 성립되면서 삶과 죽음의 세계관이 더욱더 확립되게 된 것이다. 사후에 다시 살아나기 위한 미라 만들기. 고대 이집트인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누비스 신의 가면을 뒤집어 쓴 미라 장인들은 죽은 자의 사체에서 심장 위의 장기와 뇌를 적출하게 된다. 장기는 옆구리를 절개하여 적출했고 뇌는 콧구멍 속에 뼈를 부수어 몸 밖으로 빼내었다. 인간의 존재에서 빠질 수 없는 5가지. 고대 이집트인들에겐 인간의 존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바, 카, 아크, 이름, 그림자를 들 수 있다. 그들에게 이 5가지는 인간이 존재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바, 인간의 머리를 가진 새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개인을 특징 짓는 정신적인 모두를 상징한다. 사후의 미라로선 무덤에 매장된 사자의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자의 반은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다. 카. 카는 히에로글리프로 위로 들어올린 양팔로서 표현된다. 카 또한 영적인 존재로 무덤에 바쳐진 곡물을 받아 생명력을 유지하는 역할로 여겨졌다. 아크. 아크는 바와 카가 합쳐하여 형성된 것이다. 아크가 됨으로써 영혼이 불멸하고 불변한 존재가 된다 믿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존재 또한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슈트라 불리는 그림자는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한다 믿었다. 이름. 이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이름이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정식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사자를 부활시키는 주문을 기록한 사자의 서. 제2중간기 말에 완성된 사자의 서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장례 문서이다. 이집트 명칭은 루누 페레트엠 헤루, 즉 빛으로 나오기 위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사자의 서는 사자를 내세에서 부활시키기 위한 200개 정도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체를 보존하는 방법. 미라. 미라를 만드는 순서. 1. 뇌를 긁어낸다. 막대기로 된 긁기로 콧구멍 속에 있는 뼈를 부수어 뇌를 액체 상태로 적출했다. 이때의 이집트인들은 감정이나 사고는 심장이 담당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2. 장기를 끄집어낸다. 돌칼을 써서 왼쪽 옆구리를 세로로 절개한 뒤 거기서 체내의 장기를 적출했다. 이때 심장만은 적출하지 않고 원래 장소에 다시 넣었다. 3. 사체를 씻고 수지를 넣는다. 사체의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 텅 빈 공간 안에 액체로 만든 나무진을 흘려 넣었다. 4. 나트론으로 탈수한다. 사체를 건조하고 탈수할 때는 나트론이란 탄산 영광물을 사용했다. 사체 내부에 나트론을 채우고 전체도 나트론으로 덮은 후에 40일 동안 건조했다. 5. 모양을 다진다. 건조하면 사체는 뼈와 껍질 상태가 되므로 이를 다시 씻어 향유와 수지를 바르고 텅 빈 배에 톱밥을 넣거나 푹 꺼진 눈엔 의안을 넣는 등의 생전의 모습과 가까워지도록 작업했다. 6. 붕대를 감는다. 아마천 붕대를 정성 들여 감싼다. 머리, 몸통, 다리, 발과 몸의 각 부위를 따로 감고는 마지막에 전체를 큰 천으로 감는다. 이때 사용된 큰 천에는 생전에 입었던 의상을 재단하여 다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적. 미라가 된 사자의 사체를 보존하고 재생과 부활을 더 확실하기 위한 다양한 부적을 붙였다. 파피루스 기둥과 앙크,
제드 기둥, 호루스의 눈, 티에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기를 보존하는 카노푸스 단지. 적출된 내장 중에서 간과 위, 배나 장은 카노푸스 단지에 넣었다. 4개의 단지 뚜껑은 호루스의 4아들인 사주신들의 머리를 본떴다. 사주신, 두아무테프, 자칼. 자칼의 머리를 가진 신, 위를 수호하는 신으로 동쪽 방향과 보호의 여신 네이트 여신과 관련되었다. 하피,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의 머리를 가진 신, 배를 수호하는 신이며 북쪽 방향과 보호의 여신 네프티스 여신과 관련되었다. 케베센 우프, 매. 매의 머리를 가진 신, 장을 수호하는 신으로 서쪽 방향과 보호의 여신 세르케트와 관련되었다. 임세티, 인간. 인간의 머리를 가진 신, 간을 수호하는 신으로 남쪽 방향과 보호의 여신 이시스 여신과 관련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미라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인공미라의 기원은 왕조 시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최근엔 선왕조 시대 말기까지 인공미라가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들은 사자의 설한 두루마리와 카노푸스 단지, 부적 등을 미라와 같이 묻었다. 나일강을 건너 저승으로 떠나는 여행. 장례의식. 고대 이집트 왕의 장례식은 어땠을까? 신왕국 시대의 왕묘가 존재했던 테베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왕은 즉위하면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덤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가의 계곡이 있는 바이산을 파내어 암굴 무덤을 만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왕이 죽으면 무덤 공사는 중지되고 이후 매장 준비가 이루어진다. 왕의 유해는 미라로 만드는데 보통 7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무덤의 마무리나 부장품 정비 또한 동시에 진행한다. 미라가 완성되면 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으로 매장하기 위해 나일강 동안에서 무덤이 있는 서안으로 유해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넜다. 이때 나일강을 건너 서안으로 가는 것은 사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다. 마침내 서안에 도착하면 장례 행렬이 왕가의 계곡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무덤 앞에 도착하면 매장하기 전 입을 여는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입을 여는 의식을 통해 오감이 부활하고 곡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여긴 것이다. 주변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신성을 느끼다. 고대 이집트의 신앙.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까이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의 신성을 느끼며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다신교 세계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서인 암투아트에서에는 700명이 넘는 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나 달, 별 등의 우주와 하늘이나 땅, 대기, 산, 강이나 사막 등의 자연 환경,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가진 동물, 예를 들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 나는 능력이 있는 들새를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또한 새 말고도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인 사자나 하마나 악어, 들소 등도 숭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동물의 변을 동그랗게 만들어 보금자리로 옮기는 새동구리 역시 태양의 신으로 숭배한 것이다.
국가의 신앙과 민간 신앙. 고대 이집트인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신들은 국가 최고의 신이었던 국가신, 각 지방에서 숭배했던 지방신, 태양이나 달 등의 우주신과 각 가정에서 믿었던 민간 신앙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민간 신앙의 대표격은 조상 숭배인데 조상의 조각상을 가정에 두고는 숭배한 것이다. 국가신의 변천. 초기 왕국 시대. 호루스. 나메르 왕의 팔레트에 등장하여 기원이 오래됐다. 초기 왕조부터 왕은 호루스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왕명과 호루스명을 가졌다. 세트. 제2왕조 말기 왕 페리브스는 호루스명 대신 세트 신을 받드는 세트명을 사용했다. 고왕국 시대. 라. 고왕국 시대에 접어들면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의 힘은 절대적이 된다. 왕명 중에 탄생명으로 라 신의 아들 이름이 추가됐다. 중왕국 시대. 멘투. 고왕국 시대 말기부터 중왕국 시대 초기에 걸쳐 테베의 수호신이었던 전쟁의 신 멘투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이었다. 신왕국 시대. 아멘-라. 아멘-라는 테베의 주신인 아멘과 태양의 신 라를 절충하여 중왕국 이후엔 국가신이 되었다. 아텐. 제18왕조 아멘호테프 4세는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라호르아크티.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으로 라신과 호루스 신이 절충된 신으로 신왕국 이후 숭배하게 되었다. 창조의 신이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 장세 신화와 신들. 고대 이집트에는 네 곳의 종교 중심지가 있었다. 북쪽으로부터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헤르모폴리스, 테베가 바로 그것이다. 그중 북쪽의 멤피스와 남쪽의 테베는 남북 이집트의 행정상 중심 거점이었다. 그래서 남북의 왕도였던 두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도시가 이집트의 종교 센터로 큰 힘을 갖게 된다.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에서는 창조신 아툼이 태초에 바닷속에서 스스로 나타나 그의 침으로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푸누트를 창조했고 그들에게서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탄생했다고 알려진다. 그 후 게브와 누트에게서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가 태어났다고 알려진다. 주요 창세 신화. 고대 이집트 네 곳의 중심지 중에서 두 가지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와 헤르모폴리스의 창세 신화가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헤르모폴리스의 창세 신화. 태초인 천지 창조 때 네 쌍의 남녀 신들로 이루어진 팔추가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했다. 남신은 개구리, 여신은 뱀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헬리오폴리스 창세 신화. 원시의 바다눈에서 스스로 탄생한 아톰은 자신의 타액으로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푸노트를 만들었다. 또한 그들에게서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탄생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의 신들. 아툼. 아툼 신은 헬리오폴리스에서 받아들여졌던 태양이며 라 신보다 기원이 더 오래된 신이었다. 그래서 태양신 라와 절충한 경우엔 다른 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라 아툼 신이란 형태를 취한다.
또한 아툼신은 종종 서쪽 지평선으로 잠드는 석양을 상징한다. 누트, 하늘의 여신 누트, 손과 발을 땅에 대고 버티는 발가벗은 여성으로 표현한다. 누트 여신의 몸은 하늘이어서 낮에는 태양이 지나는 길이 되고 밤에는 별이 빛난다. 아침에 동쪽 하늘에 태양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재생을 담당하는 이미지가 있다. 슈, 아툼신이 자신의 침으로 만들어낸 신이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였다. 슈라는 신의 이름은 풍선에서 공기가 새는 소리 슈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한다. 게브, 대지의 신,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늘의 여신 누트와의 사이에서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를 창조했으며 이 사주 신들의 아버지이다. 테프누트, 아툼신이 창조해낸 습기와 비의 여신, 암사자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그려진다. 네프티스, 게브신과 누트 여신의 딸로 언인 이시스 여신을 보좌하며 도왔다. 세트 신의 반려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빠인 오시리스 신을 사모하여 그와의 사이에 미라를 만드는 신 아누비스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시리스,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 사이에 태어난 사주신의 맞이, 배우자는 노인 이시스 여신으로 그녀와의 사이에서 하늘의 신 호루스를 낳았다. 오시리스는 원래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지만 오시리스 신화가 탄생하여 저승의 왕이 되면서 재생의 신과 불사의 상징이 되었다. 이시스, 신들 중에서도 강한 주문의 힘을 지녔으며 가정생활의 여신이며 신화 속에서 이시스 여신은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여겨진다. 세트, 오시리스 신의 아우로 오시리스 신을 살해했다. 사막, 폭력, 방풍의 신으로 시리아의 바알 신과 동일시되었다. 그 밖의 신들, 호루스,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여신의 아들로 매 모습을 한 하늘의 신이다. 토트, 원래는 달의 모습을 기록하는 신이었는데 문자나 숫자를 발명했다고 하여 온갖 학자들의 수호신이 되었다. 제후의 심판을 담당하며 사자의 심장을 계량하여 기록하는 일을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기록을 책임진다. 프타, 멤피스의 주신이자 창조신, 대장장이나 조각가 등의 기술자나 장인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머리에 꼭 맞는 독특한 헬멧 모양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배와 안정, 생명이라는 뜻의 우아스와 제드, 앙크라는 세 가지 상징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팡이를 들고 있다. 아멘, 테베의 주신인 아멘 신은 제11왕조 시대에 도입된 신이었다. 그는 태양신 라와 스파파여 아멘 라 신으로서 이집트의 최고 신까지 올라간다. 멘투, 테베 남쪽 헤르몬티스의 신으로 전쟁의 신으로 여겨진다. 라, 태양의 신, 헬리오폴리스 창조의 신 아툼과 스파파여 라 아툼 신이 되었고 그 후에도 아멘 신과 스파파였다. 고대 이집트 신앙의 중심은 태양 신앙이며 수많은 태양 신이 존재했지만 라는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아누비스, 묘지의 신으로 사자의 수호신이다. 자칼의 머리를 가진 인물로 무덤에서 살게 된 자칼이 무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바스테트,
바스테트는 고양이의 여신으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암사자의 모습을 한 영악한 신이었다고 한다.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자 바스테트 여신은 점점 순해지기 시작했고 겉모습 또한 고양이로 변하여 온화한 집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하토르, 태양의 신 라의 딸이자 아내이기도 하다. 세트와 호루스가 싸웠을 땐 호루스 신의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치료의 신으로도 섬겨진다. 그 밖에도 사제의 수호신, 사랑과 미의 여신, 음악의 신 등 많은 성격을 가진다. 그레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로마의 여신 비너스와 동일시되었다. 무트, 테베의 수호신으로 아멘 신의 아내이다. 무트란 고대 이집트어로 어머니를 뜻한다.